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이 포근하게 시작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저녁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이번 주는 벌써 초봄인가 싶을 만큼 포근한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12.8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7.1도나 높았는데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11도에서 18도로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저녁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고요. 이번 비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출발해 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도 낮 기온 17도 안팎 보이며 초봄 수준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된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 비가 그치고 난 뒤부터는 다시 평년 이맘때 수준의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빈집,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주목받는 산업도시이자 경북 제1도시 포항에도 빈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시골뿐만 아니라 도심지의 빈집도 급증하면서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다가구 주택 사이에 자리 잡은 포항의 한 주차장. 차단기가 없어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이곳은 석 달 전 포항시가 빈집 2채를 헐고 조성한 마을 주차장입니다. 빈집이었어요. 그때 한 몇 년 그렇게 있었어. 헐고 지금은 이제 주차장으로. 겨울이라 좀 황량하긴 하지만 길모퉁이에 새로 생긴 텃밭도 빈집 철거로 생긴 공터를 활용한 겁니다. 완전히 시골 마을도 아니고 이렇게 빌라와 주택이 밀집한 도심 한가운데에 빈집이 많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빈집이 청년 창업 공간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노출된 석가래가 멋스러운 포항의 한 게스트하우스. 이곳은 폐가 수준의 빈집을 감각적으로 리모델링한 곳입니다. 여기서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요리교실과 영화 관람 행사도 수시로 열어 동네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쇠퇴됐잖아요, 원도심이. 그래서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조금 더 활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런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이 아이디어를 내고 리모델링비 4천만 원은 시에서 지원했습니다.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흉물이 된 빈집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사업자의 무상 임대 기간은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저희 시는 주차장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무료급식소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으면 빈집으로 분류되는데 현재 포항시가 파악한 빈집은 1,422가구. 이 가운데 시골이 아닌 도심지 빈집이 302가구나 됩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포항시 인구는 49만 6,650명으로 1년 전보다 7,202명이 줄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기 침체와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1년 새 포항의 미분양 아파트가 56%나 늘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포항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4,546가구로 1년 전 2,919가구에 비해 56%나 증가했습니다. 포항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는 높은 분양가에다 대출 이자까지 높아서 앞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내놓은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를 두고 반발이 큽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학부모와 교원단체들은 반발에 나섰고 임종식 경북교육감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4대 교육개혁 입법 추진 계획 중 하나로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를 내놨습니다. 현재 직선제인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선출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시도지사 후보만 선거를 치른 뒤
당선자가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사람이 교육감이 되는 구조입니다. 교육부는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교육감들 사이에선 진영을 막론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등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육감은 그 시도지사 선거에 묻혀서 더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 이념 갈등이 심한데 이것이 교육계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 아이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임태희 경기교육감 등은 교육의 독립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면서도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될 경우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후퇴하는 등 교육 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은 지켜져야 되고 자주성이 지켜져야 되고 또 교육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서 더 흔들어 버리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학부모와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는 4%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지난해 경북의 고용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경북의 취업자는 146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5만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데 대한 기저효과로 해석되는데 1993년 통계 발표 이후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으로는 최대치입니다. 고용률은 62.9%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상승했고 부문별로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2만 3천 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경주시가 올해 129억 원을 들여서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5.8% 늘어난 3,500여 개로 확대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이 참여하는 공익활동형이 3천여 개로 가장 많고 사회서비스 형태가 330여 개, 민간시장형이 180여 개입니다. 경주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수행기관 5곳에 전담 인력 25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유 전 의원은 3월에 있을 전당대회와 관련해 후보 등록 기한인 다음 달 초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평가를 소명하면서 윤심 경쟁의 혈안이 된 전당대회 등을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중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에 자리 잡은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구의 한 정책토론회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인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선 후보 등록 기한인 2월 초까지 숙고한 뒤 결단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습니다. 이 길이 제 정치적 소명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묻고 있고 확신이 들면 제 결심을 밝히겠습니다. 전당대회에 대해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유승민 하나 잡겠다고 전당대회 룰을 민심을 배제한 당원 100%로 바꿨는데 출마 후보자 가운데 대통령 이름을 팔지 않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보수 정당의 몰락은 친이 친박이라는 패거리 싸움 때문인데 아직도 공천받으러 이른바 윤심에 아부하는 정치인들이 있어 안타깝다며 공동묘지의 침묵, 공포 정치라는 수식어로 현재 당내 상황을 직격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을 완전히 1인 독재 사당화로 공천권을 수단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지금은 전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SNS에서 자신을 여러 차례 비판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언제든지 홍 시장과 싸울 자신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페북에 남 비난하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붓습니까? 저는 대구시장이 그렇게 할 일 없는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분 강약 약강 아닙니까?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합니다. 홍준표 시장도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에 GRDP 꼴찌를 만든 장본인이 적반하장으로 대구를 팔고 다니니 가관이라며 내가 중앙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당 상임 고문이기 때문이고 관여하는 시간은 하루 30분도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탄 가스처럼 틈새만 있으면 올라와서 당원과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못된 버릇은 버리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개과천선하시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탄핵과 배신의 주범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 누구를 배신한 적이 없으며 권성동, 장제원, 나경원, 황교안 등도 책임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치적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울진해양경찰서가 외부에서 받은 상금 전액을 영덕군과 울진군에 기부했습니다. 울진해경 소속 남형권 경위는 SO일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2022년 생명구조에 힘쓴 영웅해양경찰 8명 중 1명으로 뽑히면서 소속 기관으로 받은 500만 원은 영덕군에, 개인이 받은 상금 500만 원은 세금을 제외한 390만 원을 울진군에 각각 기부했습니다. 울진해경은 영덕과 울진해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가상화폐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서 수천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전직 은행원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는데요. 법원은 실물 거래 없이 막대한 외화를 국외로 유출한 건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10월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일당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보내온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해 현금화했습니다. 이후 유령 법인을 통해 전자부품 등을 수입한 대금을 해외에 송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에 내고 수백 차례에 걸쳐 1조 2천억 원 상당을 중국과 홍콩 등지로 불법 송금했습니다. 당시 우리은행 모 지점장은 은행 시스템이 감지한 의심 거래 경고를 본점 보고에 제외하고 검찰의 수사 내용을 알리는 등 범행을 돕고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불법으로 외화를 송금한 혐의로 30대 중국계 한국인에게 징역 4년, 30대 중국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각각 추징금 14억 4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우리은행 지점장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2명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은 실물 거래 없이 막대한 외화를 국외로 유출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은행원도 직원들의 의견과 의심 거래 알림을 무시하고 범행에 가담해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지검이 같은 시기에 기소한 일본에서 국내로 보내진 가상자산과 관련한 4,900억 원대 불법 송금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중국과 일본 가상자산 사건과 관련해 자금 출처와 공범 여부를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로 포착된 수상한 외환 송금은 은행권에서만 10조 원대에 이르는 가운데 관세청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3, 4호기의 일부 설계 결함을 묵인하면서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전검증단은 원전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가 원설계에 따라 7일간 전력 공급이 가능한 비상 디젤 발전기가 아닌 8시간만 운용이 가능한 축전지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도록 한수원에 면죄부를 줬다며 그러면서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검증단은 신고리 3, 4호기의 무단 설계 변경과 묵인 과정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전 원전으로의 조사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경주엑스포재단은 올해 자립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다양한 콘텐츠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관람객 50만 명을 목표로 인피니티 플라잉 등 상설 공연을 비롯해서 계절별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한수원과 함께 체코 문화특별전도 개최합니다. 또 4세대 미디어 아트 전시관인 실감 스튜디오 계림을 오는 6월 착공해서 연말쯤 완공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과 건어물을 구입하면 온누리 상품권 사용액의 최대 30%를 환급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8일 동안 경주 성동시장과 중앙시장,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건어물, 젓갈류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입할 경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벌써 초봄인가 싶을 만큼 포근한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12.8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인 7.1도보다 높았는데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11도에서 18도로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저녁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까지 10에서 40mm 정도의 강수량이 예상되고요. 이번 비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시작해 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도 낮 기온은 17도 안팎 보이며 초봄 수준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려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칠곡 영하 5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칠곡 모두 15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김천은 영하 9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4도, 김천 1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5도, 청송 영하 9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경북 북부 내륙의 낮 기온은 대체로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7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안에서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된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비가 그치고 다음 주에는 평년 이맘때 수준의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